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유병호가 구속될 수도 있다. 유병호가 지금 공수처에서 너 나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나가고 계였거든요. 보통 이제 보통 사람이면 3번 소환했는데 거기에 이게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체포하러 오거든요. 그렇죠. 네. 저렇게 봐줄 수가 없는 건데 뭐 사유가 뭐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뭐 이런 식이어서 한 번 더 봐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것도 사실 이제 공수처가 막 과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은 국정감사 기간 한 중반쯤에 감사원 감사는 다 끝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그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거면 바로 체포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 감사원이라는 어떤 국가적 위신을 또 한번 챙겨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얘네들은 지금 유병호는 자기가 검사인 줄 알잖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검사 정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칼제비. 결국에는 나는 윤석열이가 유병호 못 지켜줄 거라고 보거든요. 못 지키는 그렇죠. 걸까요? 안 안 지키는 지키는 걸까요? 그냥 잘 써먹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물티슈를 써먹고 마는 우리가 거죠. 그 고의 네. 간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유병호에 이어서 감사원 직원들까지 소환 불응하고 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아직까지는 뒷배를 믿고 얘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유병호까지는 그렇게 친다는데 감사원 직원들까지 소환을 불응할 수 있는 용기는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유병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약간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유병호는 피의자고 나머지 직원들은 참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거나 불리한 건 크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 대한 건 어차피 다 유병호가 책임지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유병호한테 신태지기도 싫고 유병호랑 엮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환에 불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유병호가 그 출석해서 수사받는 거 내용을 봐가면서 참고인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공수수사 밑그림은 뭐냐면 전현희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면서 조작했다는 거거든요. 온갖 불법을 행해서 지금 사실 목표가 최재예요. 감사원장. 그 사이에 지금 유병호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병호를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밑그림은 다 그렸다는 거야.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반대로 해석하는데 감사원 직원들 중에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안 나가고 유병호가 못 나가게 잡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 거예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 들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병호가 한 번 더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탓을 했잖아요. 국정감사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했지만 지금 한 번 더 소환을 했는데 안 나가면 재밌는 그림 만들어지는 거죠. 공수처가 유병호를 소환하고 영장을 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도와줄 일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명백한 불법이라. 자,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공수처가 또 신경전이 어마어마해요. 검찰하고 공수처가. 공수처가 지금 막판 피치 흘리고 있는 거죠.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자기들하고 약간 구원이 있는 거지.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했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근데 딱 보니까 명백한 불법 전현희 표적감사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번에는 검찰이 공수처 부장검사의 징역형을 구형하고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검찰은 지금 공수처는 절로 보일 거예요. 조직으로만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 지금 공수처 부장검사의 저 혐의가 그러니까 공수처에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맞아.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게 재판이 오래 걸린 것 뿐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잘못한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파면에 이를 만큼의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뭐 법원 결정에 나오는 대로 따르겠지만 검찰로서는 어쨌거나 이제 공격이 빌미가 되니까 최대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계속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건 너무 자충수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징역형 구형할 것 같으면 남아 나는 검찰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질 정도거든요. 근데 뭐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죽자 살자 하는 판인데 뭘 가립니까? 지금 손에 들린 거면은 뭐 그 야구 방망이뿐만 아니라 손방망이라도 일단 던져야 되는 거지. 지금 저 공수처 검사는 지금 1심 무죄 받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또 뭐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가 이런 건데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검찰 내에 윤석열에 대한 반감도 엄청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중에 잠깐 어떤 사건으로 검찰이 정치검사라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그냥 검찰은 검찰이었고요. 주목받는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리를 해먹기가 좋아. 검찰이 주목도가 떨어지면 비리 해먹기 좋아요. 그렇죠. 스폰서 예, 같은 거 뭐 예. 받고 대충 하고 뭉개버리고 들켰다 싶으면은 재수 없는 거고 핸드폰 한강에 던져버리면 되니까. 근데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실제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특수부 애들인데 나머지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요즘 그 신임 검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임용된 지 한 3, 4년, 5년 이내에 신임 검사들 퇴직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몇몇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너무 이렇게 사력을 쓰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처리되지 않고 있는 밀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건들도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많은 숫자의 검사들이 퇴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검찰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은 변호사를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 거지.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어. 로펌 들어가면 검사 월급보다 몇 배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건데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최소한 공무원을 하는 자들은 그 목적이 내 처가도 나도 내 마누라도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명분은 국민의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 월급을 우리가 주니까. 그게 안 되고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고 나라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거야. 감사원은 뭐 공수처는 검찰은 국정원은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20-30년 안에 이런 짓거리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권력기관 간에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서 근데 옛날부터 그랬을 텐데 요즘 그런 큰 사건이 터지면서 특히 김학의 같은 이런 게 빵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그 이후에 검찰 관련 비리 드라마,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아 검찰의 현실이 이랬어? 그랬는데 정순신의 아들이 거기에다 방점을 찍어줬잖아요. 검찰은 뇌물 받고 뭐 봐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 정말 그러네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뿌리 박히게 된 거죠. 검찰은 뇌물 받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엄마가 아이나 남편한테 했던 이야기를 아이가 그대로 따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를 그 변기에 앉혀놓고 리코더로 때리는 행위도 집에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넘어가시고 지금 이정섭이 수원지검의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이가 저번에 어마어마한 게 터졌죠.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고발 예정이라고만 나왔는데 그러면 아마 소장 써가지고 고발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좀 아시는 분들 댓글창에 써주세요. 이게 저 정확해. 근데 지금 그 천안 마약 덮어주기 이것도 꽤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지금. 이게 그때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말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팩트체크가 덜 끝났던 것이 나중에 뉴스버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스버스의 저 취재 보도나 저 취재 자료를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게 이정섭 차장 검사의 처남 이 마약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처남에 대해서 최초로 신고했던 게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처남하고 그 부인이 신혼 때
그러니까 아기하고 이제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대놓고 대마초를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와이프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경찰선에서 계속 사건이 덮여가지고 그 3개월 동안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이게 브라질리안 왁싱하고 탈모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탈색하고 염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사해 보니까 이제 마약 증상이 없으니까 무혐의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를 이름하여 법꾸라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 가사노동자에 대한 범죄 기록조회 이런 것도 불법이었고. 그러니까 얘도 이런 범죄 교육 지루했는데 그 아까 공수처 검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정섭 지금 비위 의혹이었는데 그 중에 빠졌던 거, 이 중에 빠졌던 거, 뭐 퍼블릭 골프장이나 뭐 이런 걸 넘어가서 마약 신고에 대한 타임라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야수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검사의 처가나 검사의 본가도 마찬가지겠죠. 예. 처가는 이제 윤석열이나 이정섭이가 또 워낙 도드라져서 그런 거지. 그러면 자기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구들은 다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국회에서 니들 특수활동비 왜 그렇게 써 하니까 검사들이 박봉에 시달린다는 투로 검찰총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뭐 이런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선포를 하면 뭐합니까? 법무부에서. 동훈이 형이 선포를 하면 뭐하냐고요. 뒤에서는 지들 친정 다 저렇게 봐주고 있는데. 예. 결국 좀 빨리 좀 지나가면 또 마약 사건은요. M1 사람 잡아다가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M1 사람 잡아다가 지금 누명 씌워가지고 인생 망쳐놨어요. 그냥 쭉쭉 보여주세요. 네, 국정원에서 정보원 허위 제보로 마약 밀수를 누명 쓴 50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KBS 단독으로 처음에 생사람 잡아서 구속 기소를 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게 놀랍게도 저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또 한 명을 더 발견한 건이라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이게 악랄한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그러니까 국정원 민간인 정보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약 사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그 사람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야 정보 내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누구 뭐 유통업자 말고 지금 당장 그 깜빵에 넣을 수 있는 놈 하나 불러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하다 보니까 그 정보원이 가짜 정보를 실토를 한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사해서 구속시킨 거고. 나라가 개판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국정원 정보원이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실적을 닥달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 하나를 찝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라고 하니까 사실 이 경우에 이 두 케이스 중에 한 분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인데 3개월을 갇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커피숍도 다 지금 정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몰아냈는데 검찰에서는 그냥 사과하고 지금 뭐 형사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한 잘못을 검찰이나 이런 뭐 검찰청 이런 데서는 사실 본인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 돈으로 어차피 배상할 거 아닙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처남, 자기 가족은 지켜주고. 지금 우리 변호사 이야기로는 확인된 것이 2명이기 때문에 확인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있을 수 그러겠지. 있다. 그러면 사실 이 국정원 민간인 이 심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 나타났는데 저는 전 분야에 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패널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비리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때는 조심도 하죠. 근데 검사가 대통령이야 이런 느낌은 달라요.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갖고 쥐고 흔들면서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정반대 조국 장관 표현처럼 법을 이용한 통치가 돼서 알고 있는 놈들이 법으로 찍어 누르고 우리 편 사람들은 덮어주고 아무 수사 안 하고 상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게 수사해버리고 나라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런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네 편 내 편이 확실한. 윤석열 씨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이라면요. 김건희를 감옥에 넣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면 죄 지어도 수사 안 하면 됩니까?
근데 왜 못 넣는지, 왜 못 집어넣는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범이시잖아요. 덮어준 공범. 그래서 윤석열 씨는 탄핵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